안녕하세요. 이승원 TV의 이승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사이클론 원심력 집진장치의 그 원리하고 특징, 이것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산업위생관리 기사, 산업기사, 도서출판, 기문사에서 출간되는 저자 이승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접선유입식 사이클론이라는 것입니다. 접선유입식입니다. 그러니 접선유입식이라는 것은 앞서 이제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옆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옆방향. 그러니까 헤드의 옆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것을 이제 접선유입식이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제 그림을 하나를 딱 해가지고 지금 입자 이제 세 개가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굵은 입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입자, 그 다음에 아주 미세한 입자,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이클론 집진장치의 한계 입경이 3마이크로메다, 50% 분리 한계 입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3마이크로메다라고 봤을 때 3마이크로메다보다 미세한 것들은 이렇게 지금 위로 올라갈 겁니다.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굵은 입자죠. 먼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입자가 들어오죠. 미세한 입자가 들어옵니다. 이거 벌써 떨어지죠. 그 다음에 떨어집니다. 아주 미세한 것은 어떻게 올라갑니다. 지금 저 올라가는 저놈이 어떻게 됩니까? 3마이크로메다 미만짜리예요. 그러니까 사이클론에서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저것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 사이클론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올 때는 닥트 내에 원형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닥트가 원형이니까. 그런데 사이클론에 딱 입구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기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입구 높이와 입구 폭,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입구 폭입니다. 요게 이제 입구 높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입이 돼가지고 여기 접선 방향으로 유입이 되면 안내 베인입니다. 이게 안내 킷이 있어가지고 요거 따라서 움직이죠. 요게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것이 이제 회전수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안내 킷의 이제 각도가 너무 가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전수가 적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저것이 완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회전수는 많아지지만 잘못하면 이게 기체끼리 함진 가스끼리 부딪히면서 난류가 유발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체 흐름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그 난류를 이제 에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입자들이 유효하게 이 밑에까지 쭉 내려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효율을 이제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선 유입식 사이클론에 대해 가지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요게 분리개수죠. 요거는 원심력입니다. 요게 중력이죠. 그래서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질량을 끊어버리면 결과적으로 RG분의 V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 이제 효율 계산하는 것. 그 이제 제가 뭐냐면 회사 내 효율, 회사 이렇게 했죠. 그죠? 회사 내에도 이게 자꾸 이제 평가라는 이런 경향이 생기는데, 그거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아첨하는 사람들 그 입을 함부로 놀려가지고 그게 이제 그 좀 편갈라지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뒤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저거 한 대 쥐어받고 싶다고. 그죠? 그래서 입놀림은 요게 한 대 쥐어받고 싶다는 거예요. 뒤지도록 이렇게 했죠. 그죠? 파이니까 폐. 예. 회전수니까 원주라고 그랬죠. 폐주 세유 해도 폐조요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외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DP를 잡아내면 요게 효율을 1로 놨을 때 100% 입경이 나오죠. 그것을 임계 입경이라고 그랬고, 앞에 이제 강의했던 내용에서 필기한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요걸 0.5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0% 입경이 돼가지고 컷 사이즈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50% 분리 한계 입경 이렇게 해서 요 DP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싱글 사이클론인데, 이런 접선 유입식 싱글 사이클론을 이렇게 3개 정도로
연결한 것. 보통 3개 이상, 3단 정도 이상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을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압력 손실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유지 비용, 동력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3단 정도를 이제 한계로 해가지고 보통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멀티. 그러니까 한 개를 싱글이라고 그러고 2개 이상을 갖다가 멀티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사이클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직렬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이걸 직렬로 이렇게 연결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체류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니까 이 톱밥 같은 이런 분진들 응집성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주로 이제 이런 멀티 스테이지 사이클론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금 하나를 가지고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동하는가 경로를 봤는데 여러 개를 한번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저렇게 여러 개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는 게 뚜렷하게 방향이 나오죠. 굵은 입자는 뭐가 됩니까? 이 벽면에 분리돼가지고 벽면을 따라서 흐르거나 여기에 이제 쭉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벽면을 따라서 흐르는 것이 전체 흐름의 뭐냐면 한 2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아주 굵은 거는 첫 바퀴 돌 때 뭐냐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중간 거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바퀴에서 이게 분리돼가지고 떨어지고, 아주 미세한 것들은 이 맨 아래쪽에까지 내려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쪼르륵 떨어질 겁니다. 그쵸?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 대변 보고 나서 맨 마지막에 누는 그런 그러니까 내지는 소변 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찔끔하는 그런 거. 그거 생각하시면 이게 뭐냐면 제일 하단부에서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가장 뭐냐면 미세한 입자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는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을 한번 봐가지고 아, 그림이 예쁘다 싶으면 이게 이제 감동받는 거죠.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이, 내가 이거 그러니까 하다가 그리면서 생각나는 게, 여기 내가 유튜브를 자꾸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유튜브 방송이 왔다 갔다 해요. 저기 라면 박스 뜯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내통하고 외통하고 이거 2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이클론이라고 설명하는 때가 내가 80년대 가르쳤어요. 80년대 초. 그러니까 그때 내가 뭐냐면 그 선생 가르칠 때 지 선생, 지 사부 가르칠 때 내가 뭐냐면 애들 그 가지고 있는 노트 가지고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통, 외통 이거 설명을 하면서. 80년대 강의를 하고 있다니까. 그 2000년대에 나와가지고 2020년에, 어떻게 뭐냐면 80년대 강의를 하고 자빠졌냐고. 그 제가 이게 지금 뭐냐면 집진기 나오는 거 보면 대기죠. 예. 수질, 폐기물, 뭐 생태, 조경, 전부 다 뭐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무료로 전부 다 여러분들 공부 다 할 수 있게. 절대 뭐냐면 이론인 같은 거 그런 거 장난 못 치게 제가 뭐냐면 딱 그러니까 기준을, 레벨을 정해버릴 겁니다. 아예. 이 유튜브 방송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 개가 이제 움직이고 있죠. 여러 개가 움직이고.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주목하십시오. 여기 지금 뭐가 됩니까? 여기 지금 요놈이 올라가고 있죠. 요놈. 보입니까? 여기 지금 여기 올라가고 있죠, 이게. 요게 뭐냐면 밑에 포집됐던 분진이 위에서 막 소용돌이를 치니까 요거 기류를 따라 올라가는 놈이에요. 여기. 팔이 막 날리듯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는 여기다가 이렇게 뭐냐면 미세한 먼지니까 요게 뭐냐면 덕지 붙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가 됩니까? 내통을 막히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점점 굵어지죠. 그래, 내통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게 이제 내통이 조금 막힐 때 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사람도 뭐냐면 좀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좀 이렇게 좋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얘도 뭐냐면 폐색되기 이전에 효율이 약간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이거 갑자기 왜 효율이 좋아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먼지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내통이 좁아지거든요. 내통이 좁아지면 어느 정도까지는 요게 이제 내통이 좁아지니까 선회하는 반경 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져요. 그래서 효율이 이제 일시적으로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게 착각이죠,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이제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커멓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공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제로 밀어넣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면 자유화라고 합니다. 소용돌이가 자유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맨 밑에까지 왔다가 올라가면서 기둥이 형성되는 거예요. 공기 기둥이. 그래서 이제 입자 가지고 이걸 실험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아크릴 같은 데 넣고요. 그 입자를 잘게 부셔가지고 실험을 하면 요게 뭐 가운데가 요게 다른 이쪽보다도 뭐냐면 선명하게 보여요. 그거는 뭐냐면 이 가운데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은 올라가는 입자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굵은 입자가 있으니까 좀 탁하게 보이고 가운데 쪽은 선명하게 이렇게 이게 원통 형태로 이렇게 뭐냐면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제가 뭐냐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갖다 그린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 원통이다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올라가는 요놈들이요. 요놈들이 뭐냐면 제비산먼지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조금 있으면 생기죠? 여기 생깁니다. 이렇게. 예, 파리 두 마리. 예. 그렇게 생기는 것들이 이제 제비산먼지입니다. 저런 제비산먼지는 효율을 이제 떨어뜨리죠. 그럼 밖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통이 폐색이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유입되더라도 이것이 이제 유효하게 원심력을 발휘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성능을 이제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 상태를 살짝 바꿔볼 테니까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여기다가 무슨 이제 조치를 취하느냐면 요런 제비산 먼지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호파 이걸 이제 더스트 박스라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뭐냐면 저기에 구멍을 하나 뚫었어요. 저 순서를 보세요. 딱딱딱 해가지고 저렇게 연결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냐면 관을 파이프를 봐가지고 이 공기를 빼냅니다. 빼내니까 지금 한번 자세히 보세요. 팔에 아까지 두 마리가 날려가지고 위로 올라가던 놈이 어디로 가나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그걸 그림으로 표현했거든요. 요 바짝바짝 되죠? 요 놈이에요. 비산화는 먼지가 위로 따라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흡입하는 공기 쪽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 그 한 놈은 이렇게 제거되고 한 놈은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에도 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갑니까? 입구에 뭐냐면 들어가는 이 순환 기류에다가 같이 섞어놔요. 그러면 이게 다시 뭐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제 입자는 충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응집이 돼서 커지겠죠. 결국은 이제 뭐냐면 빙빙 돌다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산 먼지 이런 것이 심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거는 뭐가 되면 제가 표현할 때 지금 아까 제처럼 뭐냐면 여기다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플러그가 형성되는 짝쟁이 같은 게 없죠. 그거는 뭐냐면 여기가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5 내지 10%의 공기를 여기에 호파 부분에서 빼내주는 방식을 블로우 다운 방식이라고 그러고 이 블로우 다운 방식을 함으로써 여기가 음압이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유효하게 뭐냐면 여기까지 쭉 내려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비산 먼지는 이렇게 뽑아가지고 재처리하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되돌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집진 효율이 좋아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통의 폐색을 방지를 합니다.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블로우 다운의 뭐냐면 그 목적 이런 것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지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공부는 어떻게 됩니까? 공학의 공부는 개념적으로 개념으로 메커니즘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고생보따리입니다. 전부 다 외워야 되니까. 예. 그래서 뭐냐면 그거를 그러니까 모르니까 학원이나 이러닝 하는 그 강사들이 그냥 요거는 외우세요. 요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내가 찍어줄게요. 그러고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근데 뭐냐 마이크 잡고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돈 받아가면서 참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이제 이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멀티 사이클론이라는 거예요. 멀티 사이클론. 앞에 거는 뭐가 됩니까? 멀티 스테이지 사이클론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접선 유입식을 직렬로 연결하면 멀티 스테이지 사이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멀티 사이클론 하는 것은 충류식을 쓰는 거예요. 충류식. 그래서
충류식을 일명 뭐냐면 도익 선해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익 선해식. 유속이 조금 뭐냐면 접선 유입식보다는 낮아요. 그래 얘는 뭐냐면 10m/s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접선 유입식이 7 내지 15까지 2배까지 봅니다. 그냥 보통 8 내지 그냥 15m/s 이 정도가 이제 일단 접선 유입식의 유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20m가 넘어가면 난류가 생깁니다. 그 유속이 빠를수록 효율이 좋다가 아닙니다. 그게 20m를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뭐냐면 결함에 의해 가지고 난류가 생기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적절한 범위 내에서는 유속이 빠를수록 효율이 좋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충류식은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꺼놨죠. 그죠? 이 꺼놓은 게 가이드 베인입니다. 날개요. 안내 깃입니다. 안내 깃이 뭐냐면 여기 들어올 때 한번 보십시오. 한 개 한 개 지금 낱개를 들어갔는데 요 부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들어왔죠? 여기 쑥 들어왔죠. 다시 한번 봅니다. 쑥 들어왔죠.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서 투입된 게 뭐가 됩니까? 여기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것도 어떻게 되면 여기 쑥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것도 뭐냐면 여기 쑥 들어가요. 이렇게 쑥 들어가죠. 바로 뭐냐면 그게 안내 날개 구멍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면 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축으로. 축으로 들어가서 선열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반전식이라고 합니다. 바로 빠져나가면 직진형이라고 그래요. 그 지금 되돌아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반전식이 됩니다. 반전했을 때는 어떻게 되면 이게 이제 입구실하고 출구실이 구분되어 있죠. 이렇게 뭐냐면 칸막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위가 출구실, 여기 밑에가 뭐냐면 입구실입니다. 요거 뺐다가게 해놓는 이유가 여기가 뭐냐면 바로 입구니까 여기가 뭐가 유속이 빠르죠. 여기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유속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정압을 균형시키는 거예요. 정압을 동일하게 합니다. 정압을 똑같이 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정압평형법 했죠? 그렇지. 동압이 니콜이 되는 거예요. 정압이 같아지면 동압은 보나마나 똑같아지는 겁니다. 왜 그럼 뭐냐면 동압을 측정하지 않고 자꾸 정압을 합니까? 벽면에서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압은 벽면에 측정하는 거니까 유체가 흐름에 뭐냐면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벽에다 구멍 딱 뚫으면 바로 측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을 할 때는 정압을 측정을 많이 합니다. 시료 채취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등속흡인이라고 합니다. 입자는 등속흡인을 해야 됩니다. 시료 채취할 때 그때도 뭐냐면 정압 균형에 의해 가지고 등속 채취를 합니다. 시료가 뭐냐면 가스 유속과 똑같은 속도로 뭐냐면 포집이 돼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등속 포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선의 안내이기 뭐냐면 이렇게 축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접선 유입식 아닙니다.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왔지만 바로 뭐냐면 사이클론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축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저것을 이제 충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거는 뭐냐면 지금 보게 되면 멀티라고 했죠, 그죠? 2개 이상 붙이면 멀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충류식의 이제 소형 사이클론이에요. 이게 작은 게 지금 여기 3개만 내놨지만 작게는 뭐냐면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주로 병렬 연결을 합니다. 이게 병렬 연결, 이게 직렬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직렬하면 이리 통과해서 나갔다가 또 통과했다가 나갔다 이렇게 돼야지면 직렬이죠. 얘는 뭐냐면 유입되고 바로 뭐가 됩니까? 분산되어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렬이죠. 그러니까 멀티 사이클론은 뭐가 돼요? 병렬 연결 방식이에요. 직렬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가, 많은 양을 한번 더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아름다워집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뻐지죠? 예. 반디프레이, 그러니까 보시는 거 안 같습니까? 그 이게 뭐냐면 점 하나하나를 전부 다 뭐냐면 딱 찍어가지고 점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뭐냐면 일일이 뭐냐면 가는 코스 이걸 만들어줘야지만 이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드는 데는 보통 뭐 제가 뭐냐면 저 실력으로 한 2, 3일 정도 그러니까 고생을 합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그림 좋은 그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냐면 구글이나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어떤 사이트든 세계 어디든 이런 그림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섭섭하다 이야기를 했죠. 20명 뭐냐면 이거를 보고 가셨으면 적어도 한 15명은 뭐가 되면 좋아요. 이게 돼야지 되는데 기껏 뭐냐면 뭐 5명. 그 여러분들이 너무 무관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좀 회의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고생한 것에 비하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진짜 위해 가지고 좀 더 뭐냐면 나은 방식 가지고 퀄리티가 높은 거. 그 학교에서도 뭐냐면 이건 도저히 못 봤던 그런 작품인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실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보여드리는 건데 기술계의 구글 같은 그런 것들을 제가 뭐냐면 이 그 애니메이션 형태로 만들어 보는 것이 제 뭐냐면 이제 앞으로 장래의 희망이에요. 자, 감사합니다. 제가 잔소리 하느라고 깜빡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문제를 만들어 놓고 깜빡하고 문제를 놓칠 뻔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사이클론에서 나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교재는 669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사문제 05번입니다. 요거는 바로 앞에 이제 기사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사이클론 집진장치에서 발생하는 블로우다운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겁니다. 유효 원심력을 감소시켜 선회기를 위해 흐트러짐을 방지한다. 틀린 얘기죠. 블로우다운을 시키면 유효 원심력은 어떻게 됩니까? 좋아집니다. 관내 분진 부착으로 인한 장치의 폐쇄 현상을 방지한다. 맞죠? 이거는 재비산 분진을 어떻게 됩니까? 블로우다운 하면서 흡입을 하죠. 그래서 내통의 폐색을 방지합니다. 부분적 난류 증가로 집진된 입자가 재비산된다. 재비산을 억제하죠. 방지를 합니다. 처리 배기량의 50% 정도가 재유입되는 현상이다. 5 내지 10%를 추출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예. 자, 여기 이제 추천 필수 연습 문제입니다. 669페이지에 예상 문제 08번 하고요. 유사 문제 01, 02, 03, 04, 06번.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교재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재 669페이지입니다. 유사 문제 05번입니다. 유사 문제 05번. 11년도, 15년도, 19년도 기사에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공기정화장치의 한 종류인 원심력 집진장치에서 절단입경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절단입경. 컷 사이즈. 이거는 뭐가 됩니까? 50% 제거되는 분진입자의 직경을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 이제 강의 들으면 이런 문제는 그냥 그 미역국에 밥 말아 먹듯이 쉬워요. 엄청 쉽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4번이 답이 되겠죠. 4번. 그래서 이제 컷 사이즈는 50%. 그 다음에 이제 추천 필수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670페이지에 예상 문제 09번, 10번, 12번 꼭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671쪽에 유사 문제 04번. 이거 이제 사이클론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꼭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제가 이제 강의했던 내용이 만약에 사이클론에서 나온다 그러면 완전히 적중할 것이다. 이렇게 뭐냐면 예측합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D-Day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